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계비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의 생계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. 법무의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인상된 최저생계비, 그리고 단독회생법원이 신설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2025년에 이 중위소득 자체가 6.42%가 인상이 되었어요. 그럼 이 최저생계비라는 게 그 기준되는 중위소득 60%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, 이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으니까 최저생계비 자체도 상당히 상승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.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상당히 인상된 거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항상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채무원이 자체가 사행성 채무다.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이 사행성 채무는 그런 거죠. 뭐 코인, 주식, 도박 이런 거잖아요. 채무 발생 원인이 사행성 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높은 변제를 요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.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내가 버는 월 소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. 결국에는 변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. 반대로 생계비가 줄어드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깐깐하게 심사하기는 하지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의료비입니다. 그 채무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을 위한 질병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해서 의료비, 진료비나 약값이 되겠죠. 꾸준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5만원, 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9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주거비인데요. 그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거나 전세대출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비 수준 이상의 임차료가 있어서 주거용도로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월차임, 월세 지급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. 세 번째로는 교육비입니다. 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녀 한 분당 기준이 18만 원이고요. 또 특수 교육비의 경우에는 자녀 한 분당 5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내가 영업상으로 차를 계속 몰아야 돼서 기름값이 많이 든다. 그럼 유류비, 특히 부양가족 중에 고령의 부모님이 계셔서 이런 생활비 지원 이런 것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 사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안타깝게도 전화 사건이 많이 증가해서 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지방법원 파사법보다는 단독으로 회생을 처리하는 법원 확충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2023년에 서울회생법원에 이어서 수원회생법원과 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을 했는데요.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에 대전, 대구, 광주에도 그 회생법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법원 통계를 보면 작년 2024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10만 건 정도, 개인파산 신청 사건이 3만 건 정도 되었는데요. 대전, 대구, 광주 지역에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, 대구의 경우에는 현재 회생기한 한 분당 배정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단독 회생법원 설치 논의가 있었고,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단독 회생법원이 신설된다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분들이 좀 더 친화적이고 또 채무자분들을 위한 실무 진축들이 많이 제정된 것에 비춰보면 아마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 채무자분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무래도 단독 회생법원이 더 신설되면 사건 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 남짓 걸리던 게 조금이나마 단축될 효과도 기대되고요.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무중칙 제정도 더 논의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가 좀 큰 편입니다. 저는 오늘 시간에는 도산 절차의 동향에 관해서 최저생계비 부분과 단독 회생법원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.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.